총정리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속도와 가속도는 기본적인 관계부터 외워줘야 되는데 위치랑 속도랑 그리고 가속도가 서로 미분 관계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근데 일단 미분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라는 거거든. 가속도라는 거는 일단 순간의 속도 증가율을 말하는 건데 속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우리가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알 수 있잖아. 근데 좀 정확히 살펴보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 형태, 일정하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곡선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속도가 계속해서 점점점 크게 증가하면은 가속도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에 더해지는 힘을 말하니까. 그래서 이 속도식을 미분을 해보면은 이 미분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요 3초일 때 미분을 쳐보면 요런 직선 하나가 나올 거고 여기를 뭐 4초라고 했을 때 4초일 때 미분을 해보면 요런 직선,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 모두가 다 양수인 걸 알 수 있어.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증가하는 그 양이야,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요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다. 일단은 용어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보면서 풀어볼 건데 필수예제 1번 보시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 뭐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얘를 미분하시면은 X'으로 적어도 되지만 속도 함수니까 V라고 적읍시다. V는 3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8이고 그 다음에 요걸 또 미분하면 가속도 A가 되겠고요. 가속도는 6T-18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V에다 집어넣었을 땐 계산값이 3이거든. 이거는 위치를 뜻해. 요 위치는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 보면 수직선 위였잖아. 수직선은 오른쪽 왼쪽밖에 없는 요런 X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1초일 때는 위치 3에 이렇게 서 있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도 함수에다가 t를 집어넣어 보면은 그때는 뭐시요? 잘못 넣었네. 여기 위치구나. 위치에서 집어넣으면 1-9 더하기 18이니까 계산하시면 10이 되겠죠. 위치가 10이고요. 그때 속도 함수에다 t를 집어넣으면은 3이 나오죠. 그때 얘가 움직이고 있는 이 달려가는 속도, 아직 전진 중이라는 소리가 되겠지. 이렇게 전진 중인 속도가 3이다. 3의 속도로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속도에다 넣어보면은 좀 의외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의 속도가 3이긴 하지만 점점 속도가 더해지는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 12거든, 음수. 그러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언젠가는 이렇게 멈추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아니나 다를까 t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보면은 속도가 27-54 더하기 18이 되면서 쏘리. T2 집어넣으면은 계산했을 때 이게 얼마죠? 따로 뭐 있진 않구나. T에다 3을 한번 넣어봅시다. T에다 3을 집어넣으시면은 27-54 더하기 18이 되면서 여기 계산값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속도가 마이너스 9, 음수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T3을 위치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27-81 더하기 54니까 계산했을 때 현재 0이네요. 그럼 뭐야? 그 3초일 때는 여기로 들어와 있다는 거네?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편 방향으로 9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미 돌아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현재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볼 때 가속도를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문제에서는 지금 점 P가 출발 후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는데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얘가 0에서 점점점 움직였다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위치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위치식이 0일 때를 한번 찾아주면은 인수분해했을 때 t로 묶으면은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8이니까 이게 얼마죠? t-3, t-6 이렇게 되거든. 그럼 3초일 때랑 6초일 때 위치가 0이겠다. 근데 얘를 보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0일 때는 위치가 당연히 0이죠. 안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돌아가서 이렇게 0을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6초일 때도 다시 원점을 지나간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꺾여서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가는 순간이니까 3초일 때가 되겠고요.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 집어넣어서 가속도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가속도가 0입니다. 답은 0. 그다음 2번 보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위치가 각각 FT, GT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거든. 먼저 그러면은 속도부터 구해야 되니까 F'T를 써보면은 3T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T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16이 돼. 그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둘을 같다라고 해서 그 T를 구해보면은 3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4가 되겠고, 그럼 3을 약분하시면은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T 더하기 4T 마이너스 2가 되면서 T는 마이너스 4거나 2가 돼. 근데 시간이라는 거는 음수가 불가능하니까 요 2만 가능하겠고, 2초일 때 서로의 속도가 같다가 될 거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그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거리라는 거는 위치와 위치 사이의 차를 말하는 거니까 위치식에다가 t2를 집어넣어 보면은 2초일 때 p의 위치는 8 빼기 16 더하기 5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초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32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의 위치를 갖고 있네. 서로 2초일 때 한 명은 마이너스 3에 서 있고 한 명은 10에 서 있는 상황이야. 그럼 둘을 빼면은 13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은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번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단 두 가지밖에 없어.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공간이 수직선이기 때문에 전진하든지 후진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 당연히 속도가 양수라면은 전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라면은 후진이 되겠죠. 당연히 이쪽 위치에서도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전진과 후진의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 또는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순간을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미분해 보시면은 속도 함수는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즉 3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이니까 t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겠죠. 속도는 시간은 음수가 불가능해서 3초가 되겠고요. 그 3초일 때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가속도는 미분을 한 번 더해서 6t-6일 테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시면 12가 되겠다. 자, 2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P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위치랑 상관없이 만약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도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은 서로 반대 방향인 거거든. 그리고 같은 위치에 서 있더라도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위치만으로는 우리가 반대 방향인 걸 확인할 수 없어. 방향이라는 건 전진, 후진이니까 무조건 속도 함수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이 속도 함수가 양수일 때 전진이고 음수일 때 후진이니까 속도 함수의 부호가 서로 다른 순간을 찾아주면 되겠네. 일단 속도 함수를 체크를 해보면은 F'T 같은 경우에는 2t-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T는 4t-12가 되겠죠. 이 둘을 그려보면은 요 밑에다 그릴게. 2t-2는 1,0을 지나는 1차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4t-12는 3,0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훨씬 밑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진, 후진을 좀 표시를 해보면 얘는 이때 후진, 여기서부터 전진이 되겠고요. 얘는 여기까지 후진, 그리고 여기서부터 전진이 되겠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다른 거니까 얘가 전진일 때 얘가 후진인 1초부터 3초 사이가 정답이 되겠네.
여기 답에서처럼 뭐 속도함수 곱하기 속도함수가 음수다 요래도 괜찮거든. 왜냐면은 전진과 후진일 때는 부호가 다를 테니까. 근데 그럼 4차 함수 곱이 나와서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전진 후진을 표시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주는 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답은 1부터 3이 되겠습니다. 1부터 D가 3. 밑에 있는 문제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특별한 건 없으니까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위로 던진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인데 위로 던진 물체도 마찬가지로 위치식이 존재하고 미분하면 속도식, 그리고 또 미분하면 가속도식이다. 요것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위치 같은 경우에는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언젠가 떨어지는 순간이 오잖아. 그럼 이때를 최대 높이라 부르고요. 높이라는 표현은 위치랑 상관이 있으니까 위치 함수의 최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속도가 당연히 양수니까 전진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내려갈 때는 후진이라고 부르면 되거든. 그러면 최고 높이는 속도가 0인 거를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속도가 양수라면 더 전진하고 있을 거고, 속도가 음수라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최대 높이는 주로 속도가 0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최고 높이를 구하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음수를 그려서 가운데 추계방 정식을 찾아주고요. 2a분의 b 마이너스니까 4죠. 그 4를 집어넣으시면은 160 마이너스 얼마죠? 80. 8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아. 또는 아까 그 속도란 그 최고 높이라는 거는 실컷 올라가다가 이제 후진으로 바뀌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속도의 근 속도가 0인 순간을 찾으면 돼서 미분하시면 40-10t가 0이다. 즉 4초일 때 최고 높이다. 그럼 이 4초를 여기다 넣어주면 마찬가지로 8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4초를 찾는 방법이 그래프적으로 찾을 수도 있고 개념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라고 찾아도 괜찮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인데 이 지면에 떨어진다란 표현은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 지면이라는 건 높이가 0인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 물체를 이렇게 던졌을 때 높이가 0이 되는 그 시간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위치가 0이다라고 해보면 5t, 마이너스 5t로 묶었을 때 t-8이 될 거니까 0초일 때랑 그리고 8초일 때가 되겠습니다. 0초는 안 움직였고요. 8초일 때를 물어보는 게 되겠지. 그럼 미분해서 8을 집어넣으면 속도가 나오시겠다. 속도 함수가 어디였지? 요거였으니까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0이 되겠습니다. 근데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죽겠죠? 속도가 0이면은 착 해갖고 이렇게 착지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아니니 꽝 해갖고 이제 큰일이 나는 거잖아. 그 궁금하시면 실험을 해보셔도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뭐 똑같이 그냥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분석하는 건데,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가속도인지. 자, 일단 그래프에서 위치 속도 그 문제 봅시다. 지금 위치식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위치가 음수인 거니까 이때는 뒤에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앞에 있다. 근데 누굴 기준으로 뒤 앞이냐? 원점을 기준으로 뒤 앞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가 음수면은 이런 위치가 음수인 데 서 있는 거고, 요렇게 위치가 양수인 요 파트의 경우에는 요런 데 서 있다라는 거지. 다만 주의할 거는 여기 2에서는 0의 원점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속도도 분석을 해보면은 위치가 점점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속도가 음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위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양수고요. 속도가 다시 음수였다가 그리고 다시 양수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t가 a일 때 그리고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다 그러는데, t가 a일 때는 후진을 하고 있고요. t가 c일 때는 전진을 하고 있죠. 이 착각을 해갖고 여기는 0인데 그럼 멈춰 있는데 반대 방향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위치식이기 때문에 위치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때 속도는 전진인 상태야. 위치가 계속 양수로 오른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 TB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죠? 여기까지는 후진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전진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t 뒤에서 속도는 0이다 라고 하는데 d를 체크해보면 예, 맞죠? 왜냐면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여기는 속도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f까지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라는데 아니죠. 이거 위치식 보면은 원점이 지금 여기가 원점을 표시하는 거죠. 위치가 0인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도 원점을 지나네. 그래서 두 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다. 얘는 해석 문제니까 밑에 거 풀고 해설 보십시오. 멈춰놓고 푸세요. 자, 4-1 보시면은 위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뭐 속도 함수를 그려도 좋거든. 이렇게 표시해서 미분을 쳐보면 전진, 양수, 미분이 음수니까 여기서 0이 찍히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이 0이니까 여기서 근을 갖고 이렇게 그리고 미분이 양수니까 이 파트에 그려지겠다. 그래서 속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이게 속도 함수예요. 자, 그러면 기억 0부터 2 사이에 속도는 증가한다. 아니죠. 0부터 2 사이에서는 속도가 처음에는 좀 전진을 막 한 높은 속도다가 점점 낮은 속도가 0으로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렇게 위치가 증가하고 속도는 양수인. 근데 그 속도가 증가하면 계속 더 전진을 할 텐데 어떻게 돼버렸어? 멈췄죠. 그리고 위치가 깎였죠.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줄어서 음수로 가면 이렇게 뒤로 가는 게 되겠고 니은 t2부터 5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이다 그러는데 위치 함수에서 체크를 해볼게. 2일 때 위치가 3이고 5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2니까 예 마이너스 5만큼 떨어졌네요. 그 다음 디귿 t가 4일 때 원점을 지나간다. 예 맞죠? 여기 원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리을 0부터 6까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체크해 보면은 전진에서 후진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이렇게 두 번 바뀝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다. 자, 이제 변화율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이 변화율은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얘기합시다. 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일단 이 필수예제 5번에서는 딱 한 가지 유형만 남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식을 만들고 미분을 해서 대입하시면 그게 변화율입니다. 뭘 대입하죠 그러는데 항상 3초일 때 변화율, 1초일 때 변화율 이렇게 변화율을 주니까 이 숫자를 미분해서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시에 안 맞는 것 같고 여기 필수 예제 6부터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 보면은 얘도 똑같이 변화율이거든. 반지름이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고요. 그런 구 모양의 풍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초 2씩 늘어난대. 근데 센치에다가 밀이니까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얘를 20으로 잡고 얘를 2로 잡든 얘를 2로 잡고 얘를 0.2로 잡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0.2로 잡읍시다. 그래서 여기가 2 플러스 0.2t가 되겠죠. 매초마다 0.2씩 늘어나니까 t초일 때는 2 플러스 0.2t가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되었을 때인데 그럼 이게 2 더하기 0.2t가 3이 된다는 건 t가 5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때 다음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이랑 부피의 변화율인데 각각 건널비랑 부피식을 만들어 볼게. 얘는 그 까먹었을 테니까 그 외워두시면은 건널비는요 4파이 r이고 r 제곱이고 어이씨 헷갈린다 나도.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공식 따라서 그 건널비식을 구해보면은 4파이 곱하기 2.2t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부피는 3분의 4파이 2.2t가 아니라 2 플러스 0.2t의 제곱이고 2 플러스 0.2t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5초일 때 변화율이니까 미분쳐서 5 집어넣으시고요. 미분쳐서 5 집어넣으면 된다.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6-1도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자신 있으면 풀고 나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10, 그리고 높이가 20인 원기둥이 있다. 요런 원기둥이죠.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매 시각 1씩 늘어난다. 그러면 반지름은 10 더하기 t가 되겠습니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되었을 때, 2초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건널비의 변화율인데 아우 이 건널비 귀찮은데 이렇게 해갖고 그 평면도 그리시고 건널비를 구하시면은 위의 뚜껑은 반지름의 제곱 그리고 파이, 근데 아래도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가 원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 와 진짜 개 귀찮다. 2에 10 더하기 t 파이고요. 높이는 20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0, 10 플러스 t 파이가 되겠다. 그러면 건널비라는 거는 2에 10 더하기 t 제곱 파이랑 그 다음에 40에 10 더하기 t 파이 이 두 개를 더한 게 되겠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변화율이었으니까 미분쳐서 2 넣으면 되겠다. 예, 계산 뭐 알아서 하십시오. 부피 같은 경우에도 반지름 제곱에 높이를 곱한 파이가 부피죠? 미분쳐서 2 넣으시면 부피의 변화율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율은 뭐 특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만 5번은 좀 별도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얘는 그 식 세우는 게 좀 어렵거든. 자, 일단 필수예제 5번 보면은 그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점점 매초 0.8만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간 거리는 0.8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1초에 0.8m씩 가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0.8t라는 거는 거리가 되거든. 위치 개념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매 초마다 0.8씩 늘어나고 있잖아, 위치가. 그래서 속도가 0.8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위치를 미분한 거죠. 그리고 여기 써 있죠. 0.8의 일정한 속도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인데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아니구나. 그림자 끝은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 길이를 한번 잡아봅시다. 여기를 모르니까 네모라 두고요. 그 비례식 쓰면 되죠. 오 해갖고. 근데 때마침 얘는 좀 쉬운 편이어갖고 그 이게 지금 1대 3이거든. 원래는 비례식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써야 되네. 1대 3, 뭐 정확히는 1.6대 4.8은 네모 대 이거. 네모 플러스 0.8t 이렇게 되겠고요. 와 이거 분수 장난 아닌데? 4.8 여기 문제에서 답지에서는 x라고 했습니다. x는 해서 x가 1.2t가 나옵니다. 여기가 1.2t다. 됐죠? 아니구나. 문제에서는 이거를 x로 잡았구나. 졸라 귀찮아. 네, 그냥 요거를 x로 잡읍시다.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여기를 x로 잡읍시다. 그럼 비례식이 좀 쉬워지겠네요. 큰 삼각형부터 하면 x 대 4.8은 작은 삼각형 하면은 안 쉬운데? 여기가 x-0.8t죠? x-0.8t 대 1.6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요렇게 3배니까 요것도 3배겠죠? 그러면은 이거에다 3 곱한 게 얘랑 같다. x는 3x-2.4t 이렇게 되겠네. 넘겨서 정리하시면 2.4t는 2x 즉 x가 1.2t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0.4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동한 그림자의 거리는 항상 1.2t거든. 0.8t랑 0.4t를 더한 1초일 때 1.2, 2초일 때 2.4. 그러면 속도는
1.2가 되겠죠. 그냥 위치를 미분하셔도 됩니다. 속도는 1.2다. 그 다음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데, 그림자 길이는 요게 아니라 딱 요것만을 말하는 거고, 이거의 변화율은 얘 미분하시면 0.4네요. 넣을 게 없죠. 그래서 요 비례식 작성법이랑 그림자 끝 또는 그림자의 길이가 뭘 의미하는지를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은근 잘 나와. 왜냐면은 그 변화율을 풀 수 있더라도 얘는 좀 다른 문제거든. 이 문제를 외우지 않으면 그냥 헷갈릴 수가 있어. 국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합시다. 일단은 미분 쪽에서는 요게 끝이고, 그러면은 저 어디야? 적분 쪽 속도도 다루겠습니다. 뭐 바로 넘어갈게요. 근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에 흔적이 있네? 한번 영상을 찾아보고 없으면 찍을게요.